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매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로 여러분들께 비타민 같은 시간이 되어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게 됩니다. 네, 제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께 휴식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3월 31일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 클래식 정보로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은 쇼팽의 왈츠 제1번이죠. 작품 번호 18번 화려한 대왈츠로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정말 봄과 잘 어울리는 오프닝 음악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쇼팽은 모두 20곡의 왈츠곡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 중에서 작품 번호가 붙어있지 않은 곡은 총 7곡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들은 화려한 대왈츠는 가장 그 첫 번째 왈츠 곡입니다. 네, 왈츠는 정말 신나고 또 춤을 춰야 할 것 같고 또 발을 구르게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네, 왈츠는 쇼팽이 활약했을 당시에 빈을 중심으로 귀족 사회에서 성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는 요한 스트라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쇼팽은 왈츠를 이들 빈풍과는 다르게 또 슬라브인의 특유의 우수가 서린 정서를 감도게 하는 서정적인 좀 독특한 스타일로 창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화려하고 현란한 곡이며 대무도회에 어울리는 가락으로 1831년경에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함께 감상하신 화려한 대왈츠입니다. 네, 가끔 왈츠 제2번 작품이죠. 작품 번호 34번 화려한 왈츠와도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 곡은 1838년에 쓰여진 곡으로 슈만이 무도회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프레드릭 쇼팽, 그는 폴란드가 낳은 최대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바로크, 그리고 고전주의 시대를 통해서 중앙유럽 이외의 나라에서는 대작곡가가 탄생되지 않았지만 19세기 중엽에 들어와서는 쇼팽은 헝가리의 리스트, 독일의 슈만 등과 함께 낭만주의의 새로운 세계의 꽃을 피웠는데요. 쇼팽의 증조부 쇼프는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이주해서 프랑스 이름이 쇼팽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 손자 니콜라스가 조국 폴란드로 돌아와서 1810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음악가인 쇼팽인데요. 네, 그는 후반생을 파리에서 살면서 불과 39년의 생애 동안에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또 그리고 거의 피아노 작품으로서 그는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1815년 빈 회의가 끝나고 1년이 지나자 유럽 전역에는 증오와 적대로 가마솥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이탈리아인은 오스트리아의 지배 아래 신음하게 되고요. 또 가톨릭의 벨기에인들은 신교 네덜란드의 관리 실정에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인들은 러시아 총독의 만행을 저주하고 또 그리스인들은 터키의 파샤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메테르니히가 이끄는
반동 세력이 소폭의 자치를 주장하는 합리적인 요구로 총칼을 억누르지 않았다면 그 분노는 즉각 폭발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프레드릭 쇼팽은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나서 필사적인 민족 자결의 투쟁의 비참한 양상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네, 폴란드인의 희망은 무참히 짓밟히고 그들의 고통에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나폴레옹. 네, 한때는 맹목적인 충성을 다짐했었죠. 이런 사람들을 배신해서 온 국민이 분노에 찬 나라에서 어린 쇼팽은 자라게 됩니다. 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쇼팽은 성장하고 또 곡을 썼는데요. 쇼팽은 1830년 고향을 떠나서 빈을 거쳐 1831년 파리로 향하게 됐는데요. 도중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바르샤바가 러시아군에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신은 없는가? 아니면 신 자신이 모스크바 사람인가? 라고 외치고 고향에 다둔 가족들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쓴 작품이 혁명의 에튜드인데요. 혁명의 에튜드는 연습곡집 중에서 제12곡 C단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격렬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곡은 음계에 격정적으로 짜여져 있고요. 또 내리치는 듯한 옥타브의 선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대의 정신이 녹아들어있는 쇼팽의 혁명 감상하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造型大赛正式开始。黑键面板键呢？
영화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유명세를 치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등장한 이 곡은 쇼팽의 흑건이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네, 쇼팽의 연습곡 중에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오른손 연습곡으로 오른손이 검은 건반만 연주한다라고 해서 흑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백건으로 편곡해서 보여주기도 했죠. 네, 이 곡은 2분이 채 안 되는 길이의 매우 짧은 곡입니다. 하지만 1초에 12개의 검은 건반을 쳐야 하는 매우 속도가 빠른 그런 곡인데요. 그래서 연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고난도의 곡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전문가의 솜씨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네, 발렌티나의 신나는 흑건을 듣고 왔습니다. 네, 쇼팽은 1836년부터 자기 작품을 출판하면서 명성이 차차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1835년 드레스덴에서 마리아 보젠스카와 알게 되면서 약혼까지 했지만 실패에 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번에 걸친 드레스덴 방문 후에 파리로 돌아가는 도중에 라이프지히에서 클라라 비크와 또 슈만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1836년에는 리스트의 소개로 조르주 상드와 만나서 처음에는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1837년부터 46년까지 9년간 조르주 상드와 만나서 연애 관계가 지속되게 됩니다. 네, 조르주 상드는 쇼팽보다 6살이나 연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동거 생활을 하면서 결핵에 걸린 쇼팽을 마요르카 섬에서 요양시키면서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상드가 화려한 사교 생활을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쇼팽은 내성적이고 고독을 즐기는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생활은 언제나 언쟁이 잦았고 쇼팽과 상드의 아이들 사이에서의 불화와 반목으로 마침내 1847년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 기간에 가장 원숙한 작품들이 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1848년경부터 쇼팽의 병은 좀 더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공개 연주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2월의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피아노 교사만으로 활동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그러나 이해 가을에 건강이 약간 회복된 것을 계기로 스코틀랜드를 비롯해서 맨체스터, 글래스고, 에든버러, 런던 등지에서 연주회를 갖게 됐고요. 같은 해 11월 파리로 돌아왔지만 그의 여행으로 인한 피로가 병세를 악화시켜서 이듬해인 1849년 10월 17일 많은 친구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39살이라는 매우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역시 세상의 천재들은 이렇게 왜 이리도 우리의 곁을 빨리 떠나야만 했던 걸까요? 네, 쇼팽은 폴란드의 민족음악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대부분 피아노 곡만 쓴 음악 사상이 조금 특이한 그런 작곡가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끝으로 이 쇼팽의 왈츠 중에 가장 유명한 곡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강아지 왈츠 들려드릴 텐데요. 이 왈츠는요, 조르주 상드가 기르고 있었던 강아지가 빙빙 선회하는 모양을 그렸다고 일컬어집니다. 새도막 형식으로 자기 꼬리와 장난치면서 빙글빙글 도는 강아지처럼 선회하는 네 마디의 전주가 인상적이고요. 또 잇따르는 주제도 성격적으로는 전주의 악상을 연속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아지 왈츠 함께 감상하시면서 쇼팽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동아엘텍입니다. 종목 번호는 088130입니다. 비센 검사 장비의 스마트폰 대형 고객사 독점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선익시스템의 주력 제품이죠. OLED 증착 장비의 매출의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수년금이 약 100억 원으로요.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밸류에이션 부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아엘텍은 LCD 검사 장비와 OLED 검사 장비가 주력 제품인데요. 주로 디스플레이 공정상 후공정의 검사 장비를 제조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주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계열 회사로는 OLED 핵심 장치인 증착과 봉지 장비와 또 진공 증착 스피터의 장비 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선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선익시스템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정이 되면서 향후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현대제철입니다. 종목 번호는 004020입니다. 네, 2분기부터 자동차 강판 가격 동결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철강 시황 부진에도 자동차 강판과 또 철근의 실적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2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전기로 제강을 통해서 철근과 H형강 등 각종 봉형 강류와 또 고로 제강을 통한 열혈 코일 그리고 후판 등의 판재료를 생산해서 건설과 자동차 그리고 조선산업 등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지난해 현대 하이스코로부터 분할된 냉연 제품 제조와 또 판매 사업 부분을 합병하게 되는데요. 철근 시장의 점유율은 30.9%로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H형광과 열연, 후판 등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의 스톡으로는요. 동아엘텍과 현대제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이죠. 네, 오늘 계속해서 클래식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힐링도 있지만 또 오선지가 주는 힐링, 오선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귀에 들리는 것만 우리에게 음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때론 이렇게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오선지에 이렇게 특이하게 또 음악으로 표현한 것을 보니까요, 좀 매력적인 영상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벌써 이렇게 3월 한 달도 이렇게 빨리 끝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봄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봄비라서 꽤나 반갑긴 하지만 황사비라고 하니까요. 비 맞고 나신 후에는 꼭 털어주시고 또 깨끗하게 또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봄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